안녕하세요. 부모교육 전문가 임영주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아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적응 가이드로 어떻게 하면 적응 잘할까, 어떤 준비해야 할까, 여기에서 자조 능력이 관건이란 얘기, 그리고 왜 그런지 정말 그 이유를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자조 능력이 왜 있어야 되는가를 부모님께서 아시면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더 잘해주실 수가 있거든요. 이제 자조 능력이 있어야 하는 충분한 이유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우리 아이가 자신감, 유능감 이런 걸 느끼도록 자조 능력을 높이는 방법 알아보는 솔루션 시간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적응 가이드 실천편인데요. 구체적인 방법 꼼꼼하게 살펴보고요. 아이에게 바로 지도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아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우리나라 5살 아이 중심으로 살펴볼게요. 특히나 6세, 7세라면 자조 능력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래 친구들이 잘 하는데 나만 못하면 그 또한 스스로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이 시기는 자율성과 수치심, 주도성과 죄책감이 함께하는 시기라서요. 나 못해 이렇게 말할 때요. 수치감과 죄책감을 느낍니다. 유아기에 아이 스스로 한다는 건 엄청난 능력이에요. 할 수 있어야 자신 있게 환경에 적응도 잘하고요. 성취감도 생기면서 자존감도 높아지니까요. 이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원부터 일과 진행 순서가 있거든요. 이렇게 자조 능력을 살펴봅니다. 먼저 현관 들어가요. 아이 스스로 신발 벗고 신을 수 있어야 되겠죠. 신발을 잘 벗어서 자기 신발장 칸에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학기 초에는요, 새 신발보다는 아이에게 익숙한 신발이 좋습니다. 유행하는 캐릭터 신발 때문에 바꿔 신고 하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새 신발 신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형아 거. 신발 앞코나 이 뒷부분에 표시해주면 좋습니다. 근데 엄마나 아빠가 일방적으로 표시하지 마시고요. 여기 잘 봐. 현준이라고 이름 써있지? 아니면 아이가 어리면은요, 여기 잘 봐.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과일 그림 이렇게 그려줘도 좋습니다. 이게 내 신발이야. 유치원마다 앞코가 보이게 놓는 경우가 있고요. 뒤가 보이게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아이가 잘 찾을 수 있는 부분에다 표시하면 좋겠습니다. 학기 초에는 신발 자주 바꾸지 마시고요. 같은 신발 신겨 보내세요. 하원할 때 현관이 좀 복잡하거든요. 그럴 때 자기 신발을 잘 찾아서 스스로 신을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의 자신감이에요. 그러려면 신고, 벗고, 찾기에 쉬운 신발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부모님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중요해서요. 유치원 보낼 때 어떤 옷과 신발이 좋을까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참조하세요. 다음은요. 아이 스스로 옷 입고 벗고 정리하고 이 3월, 4월에는 외투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투를 벗어서 어느 기관은 옷걸이가 있는 곳도 있을 거고요. 어느 곳은 옷을 이렇게 개해서 올려놓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걸어두거나 옷 개는 연습 아이랑 함께 해보십시오. 무엇보다 아이가 옷을 스스로 벗고 스스로 입는 자조 능력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못할 수도 있어요. 여기 하나가 안 풀어지면은 얼굴 벌개지면서 당황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럴 때 선생님께 가까이 가서 어떻게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선생님, 이거 안 풀어져요. 도와주세요. 이런 말도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지만 더 좋은 건 뭐죠? 도움받느라 기다리는 것보다 아이 스스로 하는 것이 훨씬 좋다. 으쓱하면서 표정도 밝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지퍼 달린 옷, 단추 달린 옷 어떤 거든 아이가 입고 벗는 연습하고요. 새 옷이라면 집에서 더 반복해야 합니다. 다음은요.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연습합니다. 먹는 거 이상으로 중요한 게 배변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우선요. 하의는 내리고 올리기 좋은 옷이 최고입니다. 제가 굉장히 자주 강조드리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 용변 보는 순서 연습합니다. 옷을 내린다. 잘 앉아 용변 본다. 잘 못 내려서 있죠. 끝에 묻히는 경우 있습니다. 옷을 그리고 잘 올린다. 집에서 사용하는 변기와 유사하기도 하지만요. 급하게 화장실 간 경우에는 잘 할 수 있도록 반복 연습하면 좋습니다. 아들의 경우에는요. 제가 네이버 오디오 클립 라이브에서도 얘기했습니다. 남자 소변기가 있을 거예요. 잘 서서 소변기에 가까이 가서 소변을 누도록 그리고 끝에 남은 오줌 툭툭 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부분을 부모님이 아니면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그래서 팬티 입고 바지 올리는 것. 어떤 아이들은요, 팬티하고 바지하고 같이 올리니까 팬티가 안으로 밀려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용변 몇 번 보다 보면요, 팬티 앞부분이 젖어서 불쾌할 수도 있거든요. 다음은요, 대변 후 뒤처리입니다. 아침에 대변 보고 등원시켜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어디 그게 응가가 맘대로 나오나요? 그냥 등원한 경우엔 뭔가 묵치근하고 아이도 불편하거든요. 그럴 때 괜찮아. 누구나 화장실은 가. 선생님 화장실 가고 싶어요. 대변 보고 싶어요. 라고 말하고 화장실 갈 수 있도록 연습 필요합니다. 응가하고 싶으면 선생님께 가까이 가서 선생님 응가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자. 한번 해볼래? 5세 아이라면 응가도 좋고요. 대변도 괜찮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적절한 용어로 연습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대변 후 뒤처리 아이 혼자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미숙한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께 알려드리고 화장실 가면 선생님께서 뒤처리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응가하고 변기에 앉아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노는 게 급한 아이는 뒤처리 안 하고 그냥 올리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믿어지지 않으시죠? 빨리 놀고 싶은 거예요. 저 장난감 누가 갖고 놀면 어쩌나 싶어서요. 근데 아이가 하원했어요. 옷 갈아입히다 보니까 팬티에 변이 묻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우리 아이한테 무심한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요. 안쓰럽잖아요. 자조능력 키우기에 용변이 들어갑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아이가 대변 뒤처리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연습합니다. 화장실 갈 때 선생님께 알리고 가도록 말 연습합니다. 소변 후에 어떻게 마무리하는지도 알려줍니다. 만약에 휴지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부모님은 또 마지막 오줌 방울이 다 떨어진 다음에 팬티 입는 경우, 이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손 씻기 지도예요. 학기 초에는 소매가 긴 옷을 입잖아요. 손 씻을 때 먼저 가르칠 것이요, 바로 소매를 걷는 겁니다. 이렇게 접어 올리는 거는 아이들한테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자, 연습해 볼게요. 올린다. 이만큼 올리면 됩니다. 소매를 올리지 않으면 아이들이 끝에만 닦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닦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닦다가 손목도 닦지 못할 뿐 아니라요, 닦다가 여기에 묻으면요, 이게 금방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축축해요. 불쾌합니다. 다음 활동이 불편합니다. 특히 우리 아이는요, 옷이 조금이라도 젖으면요, 못 견뎌요. 그런 아이라면 그날 활동은 다 재미없어요. 계속 신경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컨디션이 최상이 되도록, 그래서 모든 활동이 즐겁고 적극적일 수 있도록 해주시려면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 씻기 연습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아이와 함께 해보십시오. 소매를 걷는다, 물을 튼다, 손에 물을 적신다, 다시 물 잠근다, 비누칠한다, 비벼서 거품을 일으킨다. 아시죠? 다시 물 튼다, 헹군다, 물기 살짝 털고 티슈나 수건에 닦고 소매를 내립니다. 손 씻는 방법은요, 유치원에서도 지도하지만 집에서 구체적으로 배우고 간다면 더 잘 배우고 잘 할 겁니다. 다음은요, 포크나 수저예요. 이제 손 닦았으니까 식사해야 되잖아요. 아이에 맞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준비하십시오. 젓가락 경우에는 새 젓가락도 좋은데 집에서 새 젓가락을 샀을 경우에는 집에서 사용하게 해보고요. 그리고 새 젓가락보다 아이가 집에서 사용하던 걸 보내는 경우도 괜찮습니다. 연령에 따라서 포크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젓가락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앉아서 스스로 밥과 반찬을 골고루 먹을 수 있어야 되고요. 선생님이 식사할 때마다 먹여줘야 된다면, 흘렸을 때 선생님이 일일이 처리해야 한다면 그 반 분위기는 소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아이들이 스스로 숟가락과 포크, 젓가락을 사용해서 밥, 국, 반찬 잘 먹을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식사 시간이 안정되고 즐거워서요, 우리 아이도 식사를 잘 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 못 먹어요. 그러면 식사 시간이라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혼자 못 먹는 경우에는 밥 먹는 거 싫어서 아마 가기 싫어할 경우도 있을 겁니다. 바르게 앉아 스스로 식사하기에 구체적인 방법 알아볼까요? 네. 아이에 따라서 후루룩 빨리 먹는 경우가 있어요. 말아갖고 먹는 경우도 있는데, 밥 한 숟가락 입에 넣고 반찬 넣고 씹는 경우, 이게 정말 기본인데요. 밥 한 숟가락 입에 물고 한참 이렇게 앉아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또래 식사 보면서 자연스럽게 고쳐 나가지만요. 그렇지 않은 경우엔 다 싫어요. 유치원 가기 싫고 어린이집 가기 싫고요. 이게 어린이집과 유치원 적응에 너무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음식 못 먹고요. 채소류 진짜 거부합니다. 그러면 3월부터 무리하게 주지 말고 미리 말씀드려서 학기 초에 그 반찬은 아주 조금만 줘서요. 맛보기. 그러면서 서서히 식사 시간을 좋아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밥 먹었으니까 양치해야겠지요. 양치하는 거는요. 엄마가 아이 손잡고 일주일 정도 구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유치원에서는 혼자 양치질을 잘해야 돼. 그동안 잘했지만 다시 연습해보자. 혀도 닦고 말이야. 네. 근데 혀까지 잘 닦는 아이가 있는데요. 여기부터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의외의 경우인데요. 이렇게 뱉는 거. 요걸 잘 못 뱉어가지고 세면기 앞에 뱉는다든가 아니면 옷섭에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거 닦느라고요. 칫솔 놓고 막 수건권에다 닦느라고 아이가 굉장히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치약 적정량 짜는 거, 이 닦고 컵에 물을 받아서 입안 헹구고 세면대 뱉는 거, 요런 거 해주세요. 여러분, 적응이라는 거는요, 내가 잘해야 거기가 좋아요. 거기가 좋은데 내가 못하면 다 싫어지는 거거든요. 오록오록 헹구는 거, 이런 양치 습관, 그 다음에 칫솔까지 헹구는 것까지 같이 연습해 보는 겁니다. 칫솔 잡고요, 윗니, 아랫니, 어금니, 윗어금니, 혀 잘 닦는 것, 선생님 도움을 조금 덜 받게 하는 것, 이게 자조 능력의 힘입니다. 치카치캉, 푸 이런 의성어의 대어 넣어서요, 즐거운 양치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근사하지 않나요? 잘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것. 어른들께는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요, 이 시기에 잘 익혀야 할 기본 생활 습관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기본 생활 습관이란 용어가 등장하는데요, 말 그대로 기본적인 생활을 해나가는데 아주 필요한 기본적인 습관을 들이는 게 영아기, 유아기 때의 발달, 과업, 태스크입니다. 이걸 잘하는 아이가 유능한 아이예요. 학교 다니면서는 학습에 관심을 갖는다면 유아기 때는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잘 들여주는 것이 정말 최선입니다. 선생님 언제 나 도와주지? 이거 어떻게 하지? 라는 아이보다는요, 단체 생활 속에서 도움받지 않고 혼자 해내는 아이가 훨씬 더 적응을 잘하고요.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데도 유리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아이는 자신감 넘치고 척척 잘 해내면서 유능감을 느끼면서 불편해하지 않으니까요. 아이의 신체적, 정서적인 준비가 단체 생활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은요, 신체적인 자조 능력 살펴봤습니다. 유아교육기관 자문으로 있으면서 정말 많은 아이들을 봅니다. 밝고 신나고 즐거운 아이들은 적응 잘하는 아이예요.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주춤거리고 두렵다면 아무리 프로그램이 재밌어도 선생님과 친구가 도와줘도 충분히 재밌게 지내기에는 부족합니다. 아이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연습해서 자조 능력을 키워주는 것 선물이에요. 유능감을. 그래야 우리 아이가 즐겁고 신나게 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만큼 잘 자라서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가는 나이가 됐으니 참 감사할 일입니다. 자조 능력을 키워주시면 신나고 행복한 모험을 향해 용감하게 발을 내디딜 겁니다. 선생님이 도와줄 거고요. 저도 부모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모교육 전문가 임영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